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표절 논란의 중심에 계신 가치님을 네. 모시고 가치님의 방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표절 얘기를 저희가 한 2시간 반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요. 방대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막 엄청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절 관련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13년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신지 한번. 이게 정확히 그런 특정인을 예. 가지고 인터넷에 얘기를 한 건 아마 그 2013년도 무한도전 때문이고요.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표절에 대한 약간 인식과 그거에 대한 반감은 있었던 게, 제가 제 채널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였나? 정확히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표절에 대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부터 음악을 시작했으니까 누군가 표절하는 걸 제가 직접 보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그 표절에 대해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던 그 작곡가가 2명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됐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그 2013년도 무한도전 가요제 때문인데요. 2013년 무한도전 가요제 때를 지적하신 이유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무한도전 가요제에 네. 유희열님이 처음에 나와서 앞부분에는, 그게 아마 저는 예능 대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예. 앞부분에서는 뭐 지디님 노래 등등 몇 개의 노래를 가지고 유희열님이 새로운 곡을 만들어 왔다면서 유재석님한테 들려주는데, 사실은 그게 누가 들어도 거의 원곡과 비슷한 노래들을 들고 와서 바로 이거 표절이잖아 하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네. 예능식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파트 1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걸 가지고 이런 원래 표절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은 대본이라고 생각해요. 무한도전 예. 제작진들이 카메라 밀어넣고 네. 어떤 장면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리얼하게 찍어서 유희열님은 완전 원곡과 거의 같은 음악을 들고 와서 틀어주면서도 몰랐고, 유재석님은 그걸 듣자마자 알았다. 그것은 저는 그냥 예능 대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표절을 안 했는데 유재석님이 그런 방송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표절이잖아 라고 욕하는 것도, 그죠? 만약에 그랬으면 그 장면 못 썼겠죠. 대본으로 조율이 된 씬이 아니면 방송이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유희열님이 애초에 그런 표절에 대해 자기가 자신이 있고, 네. 제작진들과 이거 표절 갖다가 장난을 쳐도 재밌을 것 같아라고 조율이 돼 있지 않으면 방송 환경상 나올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면도.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가서 유희열님이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이제 들려주죠, 유재석님한테. 근데 거기서 잠깐만 들려줬는데 그 메인 멜로디 부분이 제가 알던 그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노래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도 전 곡이 공개된 게 아니라 긴가민가 했죠.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일부가 지금 보면 전부였긴 한데, 어쨌든 이게 비슷한가 아닌가 그냥 긴가민가 했던 지점.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지점. 그리고 파트 3로 넘어가서는 제가 확신이 들게 했던 지점은, 갑자기 유희열님이, 유재석님이 계속 댄스 음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본인은 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유재석님을 좀 설득하는 장면으로서 R&B에도 춤을 출 수 있다면서 내가 만든 곡에 어울리는 춤을 준비해왔다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원곡과 똑같은 춤을 춘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거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알고 있네? 유희열님이 원곡을 거기서 캐치를 한 거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설마 비슷한 곡을 발표하진 않겠지. 그래서 저는 사실 둘 중 하나였어요. 리메이크를 하려나 보다. 그렇죠. 샘플링을 정식으로 하려나 보다. 그거 아니면은 이 사람이 방송을 접고 싶나?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춤까지 추지? 완전 대놓고 나 표절하겠어 라는 힌트를 주지? 이 둘 중 하나였어요. 이거 샘플링을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를 한 거군요. 그때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제가 활동했던 커뮤니티에 이거 춤까지 똑같다, 문제가 있다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반영이 없었나요? 네, 그때 커뮤니티는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댓글이 10개도 안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진짜예요? 뭐 그 정도.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또다시 문제가 있나요? 왜 방송 직후였나? 갑자기 그 무한도전 가요제 표절 논란 기사들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유희열 이제 걸렸나 보다 라고 봤는데,
웬걸 유희열이 아니라 이제 프라이머리 논란이었던 거예요. 네. 프라이머리가 그 전체적인 벌스 진행과 리듬을 따라했고, 네. 그래서 원작자가 이제 코멘트를 해서 네. 막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때 와 이제 같은 방송에 프라이머리가 논란이니까 유희열은 더 빼박 증거인 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사실 유희열이 더 심각해. 유희열은 뭐 춤까지 따라했어요. 근데 그때도 같은 페이지에 프라이머리는 댓글이 막 몇십 개인데 유희열은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때도 저는 유희열은 이미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알려고도 안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프라이머리보다는 유희열 쪽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표절을 가지고 이미 방송에서 개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가만히 네. 있다가 열심히 레퍼런스만 했던 건데 네. 표절 막 하는 것처럼 장난을 쳤으니까 그건 마치 표절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약간 놀리는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표절과는 무관하고 그런 제스처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와 유희열은 역시 표절 가지고도 저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도 얻고 만약 다른 표절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작곡가들은 좀 찔릴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춤까지 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곡은 뭐 프라이머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유희열님이 더 위험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전후 사정은 유희열님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유희열님은 관심을 이제 안 받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당시에 유희열님이 SNL 코리아의 고정 패널이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해요. 뭐 MC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프라이머리님 논란이 되게 커지니까 실제로 프라이머리님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예. 활동을 못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허주웅님하고 뭐 긴급 진단, 뭐 표절 논란 이런 걸로 주제로 허주웅님과 유희열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허주웅님이 뭐 프라이머리님 얘기를 하면 이제 유희열님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표절 논란이 많았었다 이러면서 예. 이건 장르의 유사성인 것 같은데 뭐 오마주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표절 가지고 장난을 쳐요 거기서.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좀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같은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막 춤까지 추고 표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화화를 했는데 같은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되게 까마득한 후배가 표절로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런 표절에 관해서 희화화를 하면서 마치 자기는 되게 떳떳하고 동료의 표절 논란에도 자기는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위치다. 같은 방송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절 문제가 아니라 그럼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였어요 저는. 표절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네. 좀 과하다. 네. 도를 지나쳤다. 그래서 이제 ULC에 대해서 또 그때도 문제를 제기하시나요? SNL 나오고 나서. 예, 저 그때도 글을 썼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 네. 못하지만 어쨌든 유희열님 글을 올려봤자 어쨌든 댓글 자체가 진짜 적었어요. 사람들 관심 자체가 없었고 근데 저만 그 논란을 그 당시에 제기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네. 다른 사람들 몇몇 사람들도 제 글을 보고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각자 이거 퍼플릭 어나운스먼트 곡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예.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이제 묻혔죠. 근데 저는 그 SNL 나온 것 이후부터는 화가 난 거죠, 저는. 유희열님 표절 논란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업계 환경이 아까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막 표절을 하거나 레퍼런스를 하거나 뭐 내 곡을 그냥 돈 주고 팔거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제가 플레이어로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서포트하는 일 쪽으로 가자라고 그걸 전 좀 빨리 결정을 했거든요. 20대 중반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있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일본의 음악가들, 일본 네. 감독님들과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한국 음악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도 그 당시 한국인이니까 열받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막 대들기도 했는데 한국 작곡가들 다 일본 노래 베껴갖고 지금 한국 음악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가 있냐고. 그리고 표절이란 게 하늘 아래 다 표절이고 뭐 비슷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유희열 씨를 실드 치는 사람들의 예,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다 했었죠. 그럼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랬는데 그 마음 바꾸신 건 언젠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직접 노래를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하도 따지니까.
뭐 이거 가지고 표절이냐. 왜냐면 실제로 몇 마디 안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네. 그때도 이거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술도 취했었고. 근데 약간씩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아니 여기서 드럼이 나오는 위치까지 똑같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2013년도에 무한도전이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희열님의 곡을 좀 기존보다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 유희열 씨는 이제 최근에 문제된 건 이제 아쿠아 그 노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피 버스데이인데 아쿠아랑 1900년이 예. 연달아 이제 사카모토 리치님 노래가 그 생활음악 프로젝트에서 일단은 두 곡이 먼저 문제가 됐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타임라인상으로는 제가 먼저 무한도전 얘기를 꺼냈어요. 예.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는 무한도전은 무시하고 앞에 두 곡은 사카모토 리치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예. LP 발매를 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겠다 해서 10곡을 무더기로 1탄을 올리죠. 예. 거기에 그런 해피 벌스데이, 쿠룰이 나는 달 예. 이런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게 공개되면서 좀 조회수를 많이 얻기 시작하자 그 후에 유엘님이 LP 발매는 취소하는데 의혹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일단 그때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반응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는 억울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무한도전 춤을 춘 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대답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대응이라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춤과 노래 모두 무의식 중에 했다고 하던가 본인 말대로. 제가 최초 질문은 무한도전 춤은 어떻게 췄느냐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의혹은 개인의 의견이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춤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애초에. 루이치 사카모토님은 이런 입장을 내자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표절 의혹 벗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당시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카모토 리이치님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카모토 리이치님이 처음에는 한 곡밖에 몰랐어요, 아쿠아. 예. 나중에 1900년은 끼워 넣은 거예요, 안테나 뮤직. 네.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곡이 비슷한데 괜찮겠어요가 아니라 안테나 뮤직은 아쿠아만 보냈어요. 네. 사카모토 리이치님이 입장문이 도착한 이후에 1900년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안테나도 황당해서 다시 아마 본인들 얘기로 1900도 문제 터졌는데 괜찮겠냐고 또 물어봤으니까 사카모토 리이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안 되겠는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해서 이 두 곡을 다 괜찮다고 허락받았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안테나 뮤직도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고 유희열님은 그게 공식적인 입장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 기사에는 유희열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났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카모토 리이치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LP는 다시 발매 스케줄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LP는 발매를 하겠다. 네. 저는 이미 그 시점에 전 무한도전 영상은 올린 상태예요. 아까 말했지 타임라인상. 근데 제 거는 무시하고 사카모토 리이치님은 괜찮다고 하니까 사카모토 리이치님 곡은 이제 문제 해결됐다. 계속 자기는 활동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무한도전 얘기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런데 앨범 발매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사카모토 리이치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발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생활음악 프로젝트 중에서 일요일 오후였나? 이거는 그 트로이멜이라는 다른 노래 외국의 서양의 그 연주곡을 따라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사카모토 리이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발매한다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모은 곡을 올린 거죠. 저는 10곡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어쨌든 이대로 얘기가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대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한도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피 버스데이 노래나 가사까지 똑같아도 그리고 뭐 아쿠아 뭐 이런 게 아무리 비슷해도 무한도전에서 그 춤을 따라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바에 따르면 표절이란 것을 지금 이 해피 버스데이조차도 어쩌면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곡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유희열님이 지금 해피 버스데이 한 곡이 표절 논란이었으면 저는 법정에서 오마주 인정해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타마키 코지님이 만약에 인정을 하면 타마키 예. 코지님이 듣고 이건 표절 아니고 그냥 날 좋아해서 만든 곡이라니까 인정해줄게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원작자가 괜찮다고 하면 법정에서 표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예, 제 생각에.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너무 여러 곡이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유희열님이 어떤 법정으로 가면은 판사들도 이렇게 많은 곡이 같은 패턴인데 괜찮다고 하긴 힘들죠. 근데 어쨌든 해피 버스데이 한 곡만 놓고 보면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곡들도 다. 다른 곡들도 한 곡씩 보면 네. 하지만 그 무한도전에서 그 곡만큼은 절대 빠져나올 수 예,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 왜냐면 그 곡도 춤을 안 췄으면 빠져나가죠. 춤 안 췄으면 그 곡이 제일 다른 곡이에요. 아, 원곡하고. 원곡의 리듬을 가져왔는데 엄밀히 보면 멜로디도 다 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짧기도 짧고 무한도전 얘기도 별로 안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춤은 안 봐. 노래만 가지고 안 비슷하다고. 예. 노래로 보면은 저는 그 몇 개의 노래가 있어요. 그 이승환님의 잘못인가? 그런 거랑 그러니까 몇 개의 유희열님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그 그랬나봐도 네. 마키아라님 곡을 네. 조금 레퍼런스 한 걸로 보이는데 그 곡도 사실은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곡도 그렇고 퍼플릭 어나운스먼트 노래도 사실은 가장 많이 변주된 곡이라서 근데 춤을 췄을 때는 노래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다고 보여지는 유사성이 네. 있는데 춤까지 췄으면은 이거는 자수한 격이다. 예, 그러니까 원곡을 몰랐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 어. 제 생각에 그럼 확신범 아닌가? 난 이걸 알고 따라했다는 증거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있었던 그 무한도전에 대해서 해명이 먼저 돼야 된다. 선행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그 해명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거고. 아무도 못하죠. 지금 모든 뭐 안테나 뮤직의 식구라는 사람도 자기 할 말하고 뭐 어디 평론가 어디 작곡가 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무한도전 춤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지금 그 패턴이 작업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레퍼런스면 다 같은 방식으로 한 거고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무한도전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쿠루리 같은 노래도 그 나는 달 그 노래도 본인이 쿠루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했다고 글로 썼어요. 글어놓고 노래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리듬까지 똑같이 처음에 전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것도 사실 무한도전 춤처럼 증거가 남긴 거죠. 왜냐면 나는 레퍼런스를 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게 문제될 수준인가 아닌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대중은 이거 완전 표절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럼 유희열님을 좀 방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 무한도전 춤은 빼박이니까 그거 빼. 예. 뭐 아쿠아 빼. 그래 나는 달 빼. 그 나머지는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아니야는 나는 제가 봤을 땐 그 곡의 흔적만 봤을 땐 거의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럼 모든 곡을 이렇게 작곡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마침 찾아봤더니 비슷한 곡은 나와. 예. 근데 다른 작곡가들은 비슷한 곡 찾기 힘들다니까요. 아무리 어. 맘먹고 찾아도. 그러니까 유희열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통해서 4마디, 네. 8마디 갖고 와서 새로운 곡을 창조하는데 재능이 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이 레퍼런스 없이 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건 모르죠.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네. 지금 결과만 놓고 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작곡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레퍼런스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유희열님 입장에서. 계속 레퍼런스로 토이 1집 때부터 성공을 달리고 많은 곡을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레퍼런스 없이 굳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곡을 만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희열님은 레퍼런스를 하면서 작곡하기 편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계속. 레퍼런스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레퍼런스를 안 해서 작곡을 시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몇십 년을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곡은 레퍼런스 안 했고 이 곡은 레퍼런스 증거가 드러났으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순수한 창작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자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않을까라는 예. 과도한 의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논리가 불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레퍼런스 없이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레퍼런스 흔적을 남긴 작업물들이 필요했을까? 전체 자기 곡 중에서 한 2-3곡 나왔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몇십 곡이 나올 정도면 저는 이분은 원래 이렇게 작업을 자체가 그렇다.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희열 씨 얘기를 넘어와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우리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들어보면은 그때 대중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쪽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냥 멜로디 좀 비슷한 거 가지고 뭐 리듬 좀 비슷한 거 가지고 그거 다 똑같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안 똑같은 거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예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완전 새로운 곡 튀어나오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일단은 먼저 음악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음악적 이해도에 따라서 표절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두 번째는 지금 음악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퍼런스를 하는 작곡가들은 이 사태에서 레퍼런스를 두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작곡가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클린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음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는 레퍼런스라고 다수는 레퍼런스 안 하는데, 레퍼런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희열 씨로 막아야 되죠. 이 사태를 번지면 안 되죠. 자기까지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자기까지 안 오더라도 호의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에 대해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얘기들도 어색한 게 많은 게 팩트를 얘기하는데 약간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럼 유희열님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유희열님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얘기를 하면서 멜로디 몇 마디 같은 걸로는 표절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팩트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참을 얘기하는데 그건 유희열님 얘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유희열님은 지금 대부분은 악기 구성, 코드, 리듬, 악기 배치까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 몇 개 같아서 논란이 되는 곡이 적거든요, 유희열님은. 그럼 여기서 잠시만, 그럼 표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까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것까지 표절 논란은 좀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표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야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치님의 기준이 있다면. 일단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자기가 귀로 들어보려고 해. 자기가 귀로 들어서 표절이라고 찍힐 정도면 이견 없는 표절이에요. 유희열님 같은 엄청난 작곡가가 안 걸리려고 바꾼 노래인데 그걸 일반 대중들이 그냥 귀로 들어서 표절인데 아닌 것 같은 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누가 들어도 똑같은 곡은 안 내죠, 걔네들도. 전문가들이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쵸. 나름 짧고 나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드러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논란이 될 만한 곡들은 이미 다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나라 대중들은 거의 멜로디를 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밴드 음악을 잘 안 듣잖아요. 그게 악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고 악기를 안 듣기 시작하면서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가장 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만 듣는 거예요, 보컬. 그러니까 표절 논란 딱 때리면 멜로디가 비슷하면 이거 표절이네, 멜로디 안 비슷하면 다들 표절 아니라 그래요. 근데 유희열님은 피아노 연주곡은 애초에 피아노 연주곡이라는 게 대부분 피아노가 주거든요. 그럼 이건 순수 멜로디가 100인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가 같으면 이건 짤없이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토이 노래는 일반 노래니까 거기에 악기도 여러 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유희열님은 거의 지금 전주가 문제인 거거든요. 전주에는 보컬 멜로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서면 이게 뭐 똑같나 안 똑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악기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들어서 본인 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데 이게 어쩔 수 없죠. 대중들은 표절이래 하면 궁금하고 자기 귀로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저도 제 귀로 판단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논란이 됐을 때 여론이 표절이라고 가는 곡들은 대부분 멜로디가 비슷한 곡이고, 표절 아니네 했던 곡들은 멜로디 말고 악기들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성시경님이 부른 안녕 나의 사랑은 음악가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가장 비슷한 노래인데 그거는 대부분 표절 아니라 그래요, 대중들이. 왜냐면 그건 멜로디는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근데 뒤에 악기 배치들만 비슷한 거거든요. 그건 심지어 제가 올렸지만 유튜브 AI가 그 두 곡을 제가 잘라서 이어붙여서 올려도 한 곡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AI는 걔네들은 이게 같은 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악기 배치들이. 무슨 곡으로 나오나요? 올릴 땐 어쩔 때는 성시경 곡, 어쩔 때는 마키아라 곡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사람들이 들었을 땐 보컬만 들으니까 보컬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곡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판단하기 쉬운 표절 논란도 있고 어려운 논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사람들이 빼박이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은 멜로디가 똑같으니까 그런 건데, 유희열님의 다수의 곡들은 연주곡 말고 일반 토이 노래들은 멜로디가 아니라 악기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캐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표절 논란을 대중들이 판단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나온 유희열 씨 논란 중에서 이거는 표절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최소한 그 레퍼런스는 아닌데. 아니, 레퍼런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곡은 없고, 레퍼런스는 했는데 이거는 진짜 변주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이 곡만 논란이었으면 저는 기꺼이 유희열님을 쉴드 쳐줄 수 있다는 곡은 몇 곡 있죠. 아까 말한 아마 이승환님 잘못 같은 경우가 포레스트 검프 앞에 연주 OST를 따라 한 건데 그건 굉장히 변주를 많이 했어요. 두 곡을 동시에 들려주면 이거는 느낌이 비슷하는데 실제 그 멜로디 연주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곡이라던가 아까 말한 그랬나봐 그것도 그랬나봐는 전체 분위기랑 그것도 전주의 느낌을 차용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바꾸긴 해서 이 정도면 진짜 영향을 받은 거 인정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다 올렸던 게 제가 올린 게 모두 다 표절이니까 봐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작업 패턴을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가 그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케이팝은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계는 레퍼런스 작곡 방식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전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저는 애초에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유희열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근데 실제로 없는 게 지금은 막 유희열님과 몇몇이 욕먹고 있지만 사실 뭐 업계 작곡가가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뭐 10,000명이 넘을 텐데 100명만 돼도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되게 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만 제가 안다고 쳐도 이런 네. 작업을 하는 사람 유희열님 개인에 대한 내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 논란이 돼서 유희열님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희열님이 아이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유희열님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인데 우리가 일본을 계속 따라하고 미국을 계속 따라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한 시즌이에요. 네. 한국에서 음악이. 근데 누군가는 계속 따라하고 있고 근데 또 한국이 너무 주목받으니까 반대로 이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곡도 제가 몇 곡 될 수 있어요. 최근 곡 중에. 그리고 중국에서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를 따라하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심지어 따라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남의 걸 또 따라해서 나중에 추락하느니 이게 업이 달린 문제예요. 네. 케이팝이 제일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계속 세계에서 잘 돼야 제 일이 늘어나거든요. 네. 전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희열님이 아이콘이 됐지만 어쨌든 이 타이밍에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 그러니까 실제로 레퍼런스 하는 게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얘기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저도 정답을 내릴 수 없거든요. 저는 사실 레퍼런스가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측이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히 내가 어떤 곡을 영향받고 어떤 곡처럼 만들고 싶어가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레퍼런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말하는 레퍼런스는 컴퓨터에 원곡을 카피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꿔가는 레퍼런스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노래를 좋아해요. 내가 뭐 비틀즈의 Yesterday를 좋아해. 이 곡처럼 만들려고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기타나 피아노로 곡 만드는 건 되죠. 이건 좋은 레퍼런스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결과물이 비슷해. 네.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창작하는 레퍼런스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아무 노래도 안 듣고 작곡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영향받고 그때 이런 악기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못다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뭐 멜로디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몇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그거 표절 이 정도면은 문제라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비슷하면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들여와서 표절법을 바꿨기 때문에 표절은 그 코드 그리고 리듬, 멜로디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나 흡사한지 판단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판사들이 할 일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곡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피아노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100이잖아요. 그럼 그게 같으면 표절인 거예요. 근데 일반 곡에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리듬이 있고 그리고 악기 구성이라고 어떤 악기들이 들어갈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뭐 들어간다고 쳐요. 밴드 음악에서 뭐 보컬 멜로디가 들어간다고 치고 거기에 코드 진행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악기의 배치 그냥 악기를 뭐 3개, 4개 쓴다고 해서 그 주구장창 때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악기가 나왔다 들어가고 이런 배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뭐 한두 개 같다고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코드랑 멜로디는 되게 단순하고 정해져 있어서 요거는 일순간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멜로디가 같다고 쳐요. 멜로디만. 근데 멜로디가 짧게 같은 건 전 있을 수 있는데 멜로디도 되게 8마디, 뭐 12마디 이렇게 길게 같으면 그럼 이거는 표절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멜로디가 짧다 그리고 되게 단순한 멜로디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코드로서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이른바 캐논 코드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캐논 코드 진행 안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 근데 이것도 말장난인 게 그럼 캐논 코드로 만든 노래 다 표절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거 왜 표절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다 다르니까 결과물이. 음. 이미 이게 깨시야. 캐논 코드 아무리 갖다 써도 다 다르게 만드니까 이제까지 표절 진행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캐논 진행 곡들인데 그중에 네. 표절 의혹이 나왔던 곡들 진짜 극히 드물어요. 거기서도 같이 만들면 표절이고 무조건 캐논 진행을 썼다고 다 표절 논란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문제가- 많은 요소가 같아야 우리가 네. 문제라고 하지 단순히 코드 진행만 갖고 표절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멜로디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다른 가수들 막 표절 의혹곡들이 예전부터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그냥 멜로디 몇 개 같다고 표절 의혹 제기한 그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네.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이적 씨, 이무진 씨도 나와서 네. 의혹이 나왔어요. 그 네. 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둘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